오빠는 나 이러려고 만나? 는 말은 성욕이 강해서 성관계를 자주 갖고 싶어 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는 누구나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여자에게 원하는 것이라곤 오로지 성관계라고 하면 억울할 뿐이다. 그래서 남자는 그래, 그럼 내가 참지 뭐 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남자의 성욕은 쉽게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 호르몬은 꽤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유명인이면서 죄가 될 줄 알고도 성추행, 성폭행하는 남자들이 생겨나는 것도 이렇게 성욕을 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성향이 남자들을 용인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 강렬한 성적 욕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혜롭게 넘기는 남자는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여자보다 남자의 성욕이 더 강하고 그것을 인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특히 몸 안에 있는 정액을 밖으로 배출하고 싶은 욕구는 매우 강하다. 이는 실제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남자는 의학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기고 심리적으로 매우 강한 압박을 받으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제대로 된 성관계가 아닌 자위를 통해서라도 정액을 배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경험을 해본 여자들은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따라서 남자 성욕의 본질은 성욕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정에 맞추는 것이 더욱 정확할 수가 있다. 남자는 성관계를 갖지 않아도 사정은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의 뇌 시상하부에서 성적 충동을 관장하는 곳은 여자의 그곳보다 무려 2.5배나 크다. 이는 곧 남자가 여자보다 250%의 성욕이 더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남자에게는 사랑이 곧 성관계이고 나와 성관계를 갖는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자는 참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자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남자는 그것과는 정반대이다. 그래서 남자는 상대방 여성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저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상대 여성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남자는 단지 성관계 하나만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여자를 판단하는 남자의 성향 때문인 것이다. 물론 남자의 이런 말을 들은 여자는 꽤 황당하겠지만 실제로 남자는 여자의 속마음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여자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만약 남자가 성관계를 원한다면 그것은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 남자는 왜 자꾸 나랑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바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남자는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자와도 분명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성매매 여성이 대표적일 것이다. 이것은 남자의 매우 이중적이고 특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곧 남자에게 성관계란 양면적인 모습을 가진다는 점이다. 하나는 성관계가 그저 쾌락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진정한 사랑의 징표라는 것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매우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남자의 마음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남자의 성욕과 여자의 성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바로 자존심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적으로 여자의 성관계는 자존심과도 연관이 된다. 즉, 자신이 매우 추한 남자, 별것 없어 보이는 남자와 성관계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것은 여자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저런 남자에게 내 몸을 허락한다는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비록 그녀 자신이 강한 성욕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것이 허락되지가 않는다. 즉, 여자에게 성관계와 자존심은 하나의 고리로 묶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남자는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성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자존심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다. 심지어 남자는 성매매를 하더라도 그것이 자존심과 연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성적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쉽고 천한 여자에 대한 남자들 나름의 로망이 있기 때문이다. 쉽고 천한 여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해도 되기 때문에 더욱 자극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 말은 곧 천하지 않은 여자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여자의 입장에서 만약 남자가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자신을 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와는 다르게 성관계와 자존심을 연관짓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설마 내 남자가 성매매를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남자도 분명 있겠지만 매우 극소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남자의 성욕은 충동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계산되고 합리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여자의 성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여자는 성관계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몸도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되었을 때 남자를 활짝 맞이하게 된다. 이런 여자의 성욕에 비하면 남자의 성욕은 매우 충동적이며 이는 거칠고 공격적이고 자기 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충동은 매우 느닷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남자들은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늘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남자의 이런 행동은 다소 무식하고 절제되지 않은 동물 같은 본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의 성욕이 충동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의식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남자는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성욕이 일어나고 사그라들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남자의 성욕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하려는 태도 자체가 이미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남자의 성욕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것 하나는 성관계가 모험이 된다는 점이다. 이 역시 여자에게는 전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가 있다. 여자는 애초에 성관계가 모험일 수가 없다. 여자에게 성관계는 임신을 전제할 수도 있는 것이며 따라서 미래에 양육할 아이를 낳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이상한 성격의 여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여자는 이렇게 소중한 것에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와는 아주 다르게 평생 14명 정도의 성관계 파트너를 두려고 한다. 이는 매우 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쾌락을 맛보겠다는 욕망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꼭 14명이라는 숫자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남자는 140명의 여자와도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자는 평생 두고 싶은 성관계 파트너로 한두 명을 꼽을 뿐이다.
또한 그룹 성관계에 대해서도 남자들은 여자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원하는 남자들의 욕망은 여자에 비해 13배가 높고 오러를 하고자 하는 남자도 여자보다 2배가 많다. 이는 성관계를 모험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남자의 이런 모험적인 성향은 야생의 시대에서부터 길러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많은 사냥을 하고 더 많은 아이를 퍼뜨리려는 성향이 오늘날에도 DNA로 남아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의 확산은 남자의 이런 성향에 불을 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자극적으로 더 가학적으로 변해가는 포르노를 보면서 남성들은 자신의 성향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연구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남자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여자가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5분의 1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남자는 이미 성적인 흥분을 서서히 시작하고 성적 매력이 있는 여성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한다. 특히 이 상태에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매우 높아지기 시작한다. 결국 남자는 늘 새로운 여자, 성관계 맺고 싶은 여자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쩌면 이런 남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허구일 수도 있다. 이런 성향은 남자의 외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즉, 잘생긴 남자가 성욕이 유독 강하다든지 혹은 못생긴 남자라고 성욕이 약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성관계 욕구는 이런 외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어쩌면 못생긴 남자들이 더욱 성관계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도 있다. 못생긴 외모로 인해서 여자와의 만남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성관계에 갈증이 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자의 입장에서 못생긴 남자가 성관계를 더 밝히면 참으로 어이가 없겠지만 그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처지로 볼 때 이런 남성들이 더 성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남자의 성욕이 왕성한 것을 젊음의 이유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즉, 혈기 왕성한 20, 30대에는 누구나 성관계를 밝힐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보이지 않는 전제가 있다. 그것은 40, 50대 혹은 60대가 되면 그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과거 전 국민을 경악해 했던 신안군 흑산도 교사 성폭행범 중 한 명의 나이는 49살이었다. 내일 모레면 50이 되는 지긋한 나이였다. 과거 보성바다에서 2회에 걸쳐 여행객 4명을 자신의 어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익사시킨 범인의 나이는 심지어 70대였다. 나이로 성욕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드러난다. 18세부터 59세 사이의 성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나이가 성욕에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성기능 그 자체나 파트너와의 관계 혹은 성에 대한 태도가 성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남자에게는 특별히 성욕이 강한 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몸이 허락하는 한 성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70대도 상관없고 80대도 상관없다. 그러니 남자가 젊었을 때에만 성욕이 강하고 그 이후 약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상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